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무당을 불렀던 시어머니가 구판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분노로 시작합니다. 의심으로 불이 붙고요. 하지만 끝엔 늦었지만 늦지 않은 한마디가 남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최금자였습니다. 72. 금자 어머니는 평생을 살림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돈을 벌진 못해도 집안을 굴리고 가족을 지키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게 곧 자신의 보람이라고 믿었고요. 금자 어머니는 30살에 결혼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죠. 당시로선 노처녀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나이였습니다. 시집 식구들도 처음엔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학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래서 금자 어머니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고 빨래를 손으로 빨았고 시부모님 수발을 들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 소리를 질러도 참았습니다. 시누이들이 명절 때마다 친정 식구 5-6명씩 데리고 와도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을 때 금자 어머니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금자 어머니에게 민수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서 이 아이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도 금자 어머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식당 설거지를 하고 파출을 나가고 공장에서 야간 일을 하면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민수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금자 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보람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결혼을 했고 며느리 지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지연은 예의가 있었고 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금자 어머니도 며느리에게 먼저 웃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만들 때도 며느리 손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혼자서 다 했습니다. 며느리가 편하게 이 집에 적응하도록 배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이라는 건요. 상대가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억울함으로 변합니다. 금자 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지연은 금자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했어요. 그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었는데 금자 어머니 귀엔 이렇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입맛은 이제 의미 없어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지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같이 보자는 말을 금자 어머니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할까봐,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그렇게 혼자 드라마를 보다가 금자 어머니는 문득 외로워졌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자 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하면 지연은 어머니 편하게 다녀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배려인지 거절인지 금자 어머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밤중 거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지연이 아들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금자 어머니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잠깐 스쳐들은 말. 우리 그냥 나가서 살까? 그 말은 금자 어머니 마음속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이 나간다는 말은 곧 자신이 버려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금자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가 짐이 된 건가?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금자 어머니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도 그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더 말을 줄였습니다. 더 조심했습니다. 더 조심하다가 더 멀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금자 어머니가 차갑게 대할수록 며느리는 더 움츠러들었고 며느리가 움츠러들수록 금자 어머니는 더 서운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금자 어머니가 평생 모아둔 비상금 봉투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300만 원. 하지만 금자 어머니에겐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혹시 병원비가 필요할 때, 내가 혹시 아들한테 손 벌리기 싫을 때, 내가 내 마지막을 책임질 수 있는 작은 자존심. 그게 사라졌습니다. 금자 어머니는 서랍을 뒤집고 장롱을 열고 침대 밑까지 손을 넣어봤습니다.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분명히 이 서랍이었는데, 금자 어머니는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부엌 찬장도 열어보고 화장실 수납장도 뒤져봤습니다. 그 순간 금자 어머니 머릿속엔 단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지연. 그 애가 아니면 누가 가져가. 밖에 사람을 들인 적도 없고 아들은 그런 짓 못해. 그럼 며느리밖에 없어. 금자 어머니는 그날 저녁 밥상에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서랍에 있던 봉투, 내가 봤니? 지연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몰라요. 금자 어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몰라? 그럼 집에 귀신이 들어왔나? 그 말이 날카롭게 튀어나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 아니야? 그만해. 하지만 금자 어머니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해? 그럼 내가 찾아봐. 내 돈 어디 갔는지.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연은 억울하다는 말을 삼키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라요. 그럼 누가 가져갔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금자 어머니는 그 모르겠어요가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이 사라졌는데 너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 태도가 금자 어머니, 눈엔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금자 어머니는 잠을 못 잤습니다. 서랍이 텅 빈 채로 마음도 텅 비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돈이 아니던가요? 남편이 죽고 혼자 살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온 돈. 아들한테 얹혀 살면서도 내 것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던 돈. 그게 사라진 지금 금자 어머니는 자기 존재까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금자 어머니는 오래전에 끊었던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동네에서 신기가 새다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 집을 찾아갔고 조용히 무언가를 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조용히 어떤 해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금자 어머니는 평생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시어머니가 무당을 부르면 미신이라고 타박했던 사람이 금자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너무 외로울 때, 너무 억울할 때, 너무 두려울 때는 어딘가에라도 붙잡히고 싶어집니다. 금자 어머니에게 그날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밉다기보다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게 무서웠던 날. 며칠 뒤 무당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당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회색빛 도포 같은 겉옷을 걸치고 작은 보자기를 들고 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무당은 거실에 앉자마자
집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창문을 보고, 천장을 보고, 벽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봤습니다. 금자 어머니와 민수, 그리고 구석에 앉아 있는 지연까지. 금자 어머니는 손을 모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돈이 사라졌고 집안이 자꾸 틀어져요. 사람이 틀어졌습니까? 네. 누구와? 며느리요. 무당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자주 우나요? 금자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더 위험합니다. 무당이 그렇게 말했을 때 금자 어머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위험하다니요. 울어야 할 사람이 울지 않으면 마음이 안에서 썩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애군은 사람이 부릅니다. 무당의 말은 금자 어머니 귀에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문제야. 저 아이가 우리 집 기운을 깎아먹고 있어. 금자 어머니는 그날 무당에게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뭘 봐드릴까요? 우리 며느리 속이 뭔지. 속을 본다고 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알아야겠어요. 무당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집안 어른이 원하시면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굿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진실을 들으면 그 다음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자 어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굿이 잡혔습니다. 쫓아내는 굿이 아니었습니다. 무당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쫓아내는 건 굿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 풀어내는 굿입니다. 마음을. 하지만 금자 어머니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금자 어머니는 그저 며느리를 정리할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굿을 하는 날 며느리 지연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싫으면 나가. 금자 어머니는 홧김에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수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지연이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금자 어머니는 아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너는 닥치고 있어. 이건 며느리하고 나하고 문제야. 그런데도 지연은 끝까지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연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지연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실 한쪽에 앉아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금자 어머니는 그 모습이 더 밉고 더 서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냉정하잖아. 무당은 작은 붓과 방울을 꺼냈습니다. 향을 피웠고 촛불을 켰습니다. 거실 공기가 서서히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들 민수는 난처한 얼굴로 거실과 부엌을 오갔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됐지. 입 다물어. 금자 어머니는 자기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당의 방울소리가 딸랑 딸랑 울릴 때마다 금자 어머니의 분노도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당은 작은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둥, 둥, 둥. 느린 박자였습니다. 거실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무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 울음이 있습니다. 금자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울어요? 울었어야 할 사람이 울지 못했습니다. 무당은 지연 쪽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공을 향해 말하듯 이어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처음부터 이 집에서 자기 자리가 없었습니다. 금자 어머니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왜 없어요?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 말에 금자 어머니 얼굴이 딱딱해졌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그 다음 말을 꺼냈을 때 거실의 공기가 뚝 끊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가 매일같이 삼키는 말이 있습니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받아 적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지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금자 어머니는 그걸 봤습니다. 무당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 살고 싶은데요. 금자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당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무서워서 대답을 못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금자 어머니 귀에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무당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금자 어머니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실수록 제가 미워지는 건 저 자신이었어요.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디가 부족할까?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지연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무당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 엄마가 그리웠어요. 제 엄마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분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어서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잘할수록 어머니 표정이 굳어져서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금자 어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며느리에게도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그 말을 듣는 순간 금자 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금자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아들을 빼앗는 존재였고 내 집을 흔드는 변수였고 내 노후를 위협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며느리는 작은 어깨를 접고 울음을 참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당의 방울이 다시 딸랑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봉투를 가져간 게 아니에요. 금자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럼 누가? 무당이 손바닥을 들어 금자 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그 봉투는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옮겼습니다. 금자 어머니는 순간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는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야? 엄마, 그게...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잠깐 옮겨놨어. 금자 어머니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왜? 그냥 엄마가 며느리 의심할까봐. 뭐? 엄마 요즘 예민하잖아. 그래서 내가 내 돈을 숨겨?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머리가 복잡했어. 엄마랑 지연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나는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 그래서 봉투를 잠깐 다른 데 넣어뒀어. 나중에 다시 놓으려고. 그 한마디에 금자 어머니 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금자 어머니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네. 지연이가 그 돈으로 엄마 영양제 사려고 했어. 금자 어머니는 말을 못했습니다. 민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지난달부터 아침마다 엄마 약 챙겨놓던 거 몰라? 엄마, 관절 안 좋으시다고 비타민이랑 칼슘 사서 식탁에 놓던 거. 그것도 자기 돈으로 산 거야. 금자 어머니는 잠깐 기억이 났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꼭 정리돼 있던 작은 약통.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늘 그 자리에 놓여있던 물컵. 그게 며느리였다는 걸 금자 어머니는
그제야 정확히 떠올렸습니다. 무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애군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금자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한 겁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들을 데려갈까봐 두려웠고, 며느리는 어머니가 자기를 미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분노를 낳았습니다. 금자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금자 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지연은 한참을 참고 또 참다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니 표정이 안 풀리시니까 저는 제가 잘못 태어난 것 같았어요. 금자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제가 20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 같은 존재가 처음이었거든요. 제 엄마는 유방암이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제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항상 무서워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금자 어머니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는데 어머니 표정이 굳어질수록 제가 더 제가 말을 하면 어머니가 더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말을 줄였어요. 그런데 말을 줄이니까 어머니가 더 서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금자 어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나가서 살자고 한 것도 어머니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니까 제가 없어지면 어머니가 편하실까봐, 민수 오빠도 편할까봐. 그래서 나간 말을 꺼냈던 거예요. 그 말이 금자 어머니 가슴을 푹 찔렀습니다. 금자 어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자리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를 내주려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자 어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과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말로 나왔습니다. 내가. 금자 어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너를 무서워했나 보다. 지연이 놀란 듯 금자 어머니를 봤습니다. 금자 어머니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데려가서 내가 혼자 남을까봐. 나는 평생 혼자 살았어. 남편은 일찍 죽고 친구도 없고 내가 가진 건 아들밖에 없었어. 그 아들마저 내가 데려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 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원망스럽고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더라.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지면 우리 아들도 같이 사라질 거고 그럼 나는 진짜로 혼자가 되는 거더라. 금자 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신다고만 생각했어요. 금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금자 어머니는 처음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고맙다. 그 말이 나왔을 때 금자 어머니도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금자 어머니에게는 고맙다가 그 말이었습니다. 무당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에 금자 어머니에게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네. 사람을 쫓아내는 건 신이 아니라 말입니다.
말이 사람을 쫓아내고 말이 사람을 잡아줍니다. 금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당이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쫓아내는 날이 아니라 잡아주는 날입니다. 두 분 다 서로를 놓치지 마십시오. 문이 닫히고 거실엔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금자 어머니, 아들 민수, 며느리 지연.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네. 지연이 고생 많았어. 그리고 민수는 며느리에게도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 우리 엄마 겁이 많아. 말은 무뚝뚝해도 마음은 여린 사람이야. 그 말에 금자 어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금자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다시 끓였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니, 너 어떤 반찬 좋아하니? 지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요, 멸치볶음 좋아해요. 금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내일은 내가 볶아줄게. 그 말은 대단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상의 이야기였고, 살림의 이야기였고, 하루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말이 그날의 세 사람에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라졌던 봉투는 금자 어머니 서랍에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봉투 안엔 돈뿐만 아니라 작은 종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쓴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둑으로 보이셨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밉지 않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늙으시도록 제가 옆에 있을게요. 금자 어머니는 그 종이를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금자 어머니는 며느리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 오늘 멸치볶음 맛있더라.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금자 어머니는 그 대답을 듣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아직도 서운한 날은 있을 겁니다. 또 오해할 날도 있을 겁니다. 그게 사람 사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금자 어머니는 하나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미워지는 순간에도 한 번만 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건 무당도, 굿도, 신도 아니라 결국은 대화라는 것을요. 며칠 뒤 금자 어머니는 지연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둘이서만 나간 외출이었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사실 거예요? 금자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멸치 사야지. 너 좋아한다며. 그렇게 둘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금자 어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며느리구나. 이 사람과 나는 이제 가족이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을 너무 쉽게 의심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너무 쉽게 마음을 삼키고 아무 말도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늦지 않게 한마디를 건넬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두 마디만으로도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